자, 원당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자, 중간고사 이후로 지금 처음 수업이죠. 자, 이제 이 3단원에 들어가겠는데요. 3단원은 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3단원 첫 번째 기권의 기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복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난로 근처에 갔을 때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복사인데요. 자, 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매질 기억하시나요? 매질? 매질이 뭐였죠? 그쵸, 뭔가 파동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 이 물질을 매질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열이 전달될 때도 매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매질이 필요 없는, 자, 뭐 공기나 이런 특별한 매질 없이 전달되는 형태를 자,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의 개념은 물질의 도움 없이, 자, 물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가 직접 전달된다고 하죠. 에너지가 직접 전달돼서 에너지, 그 열 에너지 때문에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복사인데요. 아까 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맞닿아 있을 때, 물질 자체가 맞닿아 있을 때 열이 옆에서 옆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였고, 대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분자나 이런 것들이 그 물질이 직접 이동해서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빛의 분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빛이 쫙 나눠지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실제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빨간색부터 보라색 우리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외읍 부분이, 빨간색 외이기 때문에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자, 보라색, 자색 고구마 있죠? 자색 보라색이었죠? 자, 자색 보라색 외읍 부분을 자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빛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요. 자, 우리가 아까 복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복사가 아까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라고 했죠. 그걸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선생님이 에너지를 이 2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 2가 말하는 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딱 감이 오시죠? 태양 복사 에너지. 그렇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인데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렇죠, 지구가 내보내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가시광선이 대부분입니다. 야, 여러분, 자, 가시광선, 아까 빨주노초 반환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선이라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했는데, 가시광선이 대부분인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적외선이 대부분입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요. 태양에서 이렇게 올 때 이 빛은 가시광선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이 대부분인데, 자, 지구가 이렇게 방출할 때는 적외선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실험인데요. 자, 실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전열구입니다. 자, 난로처럼 전열구고요. ABCD는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구리판에다 검정색으로 일부러 칠한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판, 구리판을 이렇게 둔 다음에요. 여기 열을 막 이제 가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은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요. 자,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사실은 A랑 B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자, A가 높게 됩니다. 이 이유를 잘 보시면 전열기랑 A가 더 가깝죠? 자, 전열기의 열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A가 더 온도가 높게 되고요. 자, C랑 D 중에는 누가 더 높을까요? 여러분이 보통 C가 더 높다고 예상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역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렇지가 않습니다. C보다 D가 더 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검정색판, 구리판이 전열기의 열을요, 이렇게 전열기에 막 열을 이렇게 가지고 받습니다. 근데 전열기 열을 받아서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동시에 방출을 해요. 자, 방출을 해가지고 열을 막 뿜어낸단 말이죠. 얘가 열을 막 뿜어낼 때 이 뿜어내는
이 전열판이 뿜어내는 이 열이랑 가까운 거는 D가 더 가깝게 되기 때문에 D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사실 전열기는 태양을 의미하고요. 이 구리판, 이 판은 지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한 실험을 전열기는 태양이고요. 구리판은 지구로 보고 우리가 실험을 했던 건데요. 자, 우리가 지구죠, 지구. 지구에서 선생님 그림을 잠깐 그리면 지구 이렇게 대기권이 있겠죠, 대기권. 자, 대기가 존재합니다.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쭉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나 이제 살펴본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잘 보시면은 온도가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처음에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좀 비슷한 것 같더니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영향을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온도가 다시 낮아지네요. 그 다음에 온도가 다시 높아지죠?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을 아예 나눠버립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 높아지는 구간, 낮아지는 구간, 높아지는 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이름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바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도 있는데 여기서 쭉 봤을 때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나눴죠. 자, 이름을 보시면 층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층. 자, 우리랑 가장 가까운 1층 대륙권, 그 다음이 성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그 다음 열권인데요. 자, 대륙권. 뭔가 대류를 많이 하겠죠?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일단 이름을 알아주시고요. 각각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각 층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의해서 이 층을 좀 나눈 건데요. 첫 번째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을 보시면 높이가 올라갈수록 지금 기온이 낮아지는데요. 자, 온도가 차가운 게 위에 있고요. 뜨거운 게 아래에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높이 따라서 그럼 차가운 건 당연히 내려가려고 하겠죠. 뜨거운 거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대류라고 하죠. 그래서 대륙권은 대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권은요. 자, 대부분의 공기와 수증기가 몰려 있어요. 사실 공기 중에서 약 80% 이상이 이 대륙권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쭉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상현상, 비나 눈이죠. 자, 비, 눈 오려면 그렇습니다. 물방울이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증기나 공기, 특히 수증기가 대륙권에 있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대륙권에서 구름을 볼 수가 있죠. 이 구름 물방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두 번째 성층권입니다. 자, 성층권을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확대를 조금 해보면요. 자, 이 부분이 성층권인데, 자, 이 부분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지금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대륙권 같은 경우에 기온이 점점 낮아졌었죠. 이게 낮아진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지구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뿜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 에너지 영향을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였거든요. 그럼 성층권도 계속 낮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층권, 자,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오존층이라는 게 여기 쫙쫙쫙쫙 점을 할게요. 여기 깔려 있습니다. 자, 오존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존층 파괴. 자, 그게 어디냐면 성층권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뭘 하냐면 이 자외선 있죠? 아까 그 빛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 기억하시나요? 보라색 외곽 그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 부분이 온도가 높고 아래 부분이 온도가 낮아요. 대륙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자, 성층권은 이거 말고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확대를 조금 더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성층권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수증기도 없어요. 자, 기상현상 없고 공기가 막 움직임이 대류가 일어나서 많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지나다닐 수가 있냐면 비행기가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이 대륙권보다는 높지만 오존층보다는 낮은 이 사이에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성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층입니다. 중간권이죠. 자,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권은 자, 여러분 실제로 이걸 보시면요. 자, 키로수가요.
대륙권은 11 정도. 그 다음에 11에서 50 정도가 성층권, 그 다음 80 정도까지가 중간권이고 80 이상 한 1000까지는 열권이에요. 그 다음 태양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거의 지금 100도 안 되는 게 중간권까지 다 차지하고요. 그 이상이 열권입니다. 이 열권은 이제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권까지는 사실은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조금 도달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요. 자, 높은 쪽에 기온이 낮습니다. 그럼 기온 낮은 애들은 당연히 내려오려고 하겠죠. 뭐가 일어나나요? 그렇죠.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기랑 수증기가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류권 맨 1층에 몰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증기가 거의 여기는 희박해요. 수증기가 없으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대륙권이랑 중간권 둘 다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대륙권에만 일어납니다. 중간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중간권에서 뭘 관측할 수 있냐면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데 유성이 뭐냐면 여러분 운석 아시죠? 운석. 자, 우주에 돌멩이들이 있는데요. 이 돌멩이를 운석이라고 합니다. 자, 운석이 근데 지구로 이렇게 끌어당겨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지구로 그냥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랑 마찰하면서 타서 없어지게 돼요. 열을 발생하거든요. 자, 그렇게 열을 발생해가지고 빛을 내는 경우에 우리가 보고 유성이라고 하죠. 별똥별이죠. 자, 근데 이 유성이 사실은 이 열권으로 쭉 해서 열권까지 타고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열권에 있는 건 거의 보질 못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의 중간권에 있는 유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을 중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집에서는 열권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열권에서 당연히 관측이 되겠죠. 왜냐면 열권에서 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게 또 유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는 건 중간권에서 볼 수 있다 해서 유성 관측이 중간권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권입니다. 열권, 자, 열권 당연히 뜨거워요. 열권 뜨겁겠죠. 맨 위층에 있습니다. 거의 80에서 1000 아주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열권이라고 하는데 태양 에너지. 자, 그냥 태양 에너지라고 안 하죠. 이제 태양에서 그렇죠.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당연히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왜? 태양이랑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대기는 거의 없죠. 아주 희박합니다. 자, 그래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오로라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로라는 대부분 남극, 북극, 이제 극지방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오로라가 나타나는 곳이 열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권에서 대기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누가 구성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요. 자, 여기를 이렇게 퍼센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공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질소예요. 7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21%, 그 다음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 기타, 헬륨, 수소,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기타 그 기체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해서 질산I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퍼센트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의 종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의 영향, 태양이 내보내고 지구가 그 다음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도 내보낸다. 그 다음 기권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4층으로 나눴었죠. 그 4층의 이름, 그 다음에 특징 알아두시고요. 대기 조성, 자, 질산I 외우라고 했죠. 이 세 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돌려보시고 책을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